안녕하십니까. 저는 안티초 TV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교사 안수현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안티초 TV를 운영하기 전에 시범 테스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직에서 근무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부설초에서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쯤 다른 학교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교에서 이제 교대 부설초 같은 국립의 특성상 많은 교생 선생님들을 이제 매년 만나거든요. 제가 만났던 교육대학의 교생 선생님만 한 3, 4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저만 알고 있긴 아깝고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한번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일단 중심적으로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초등교사나 이제 영어 강사가 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초등 영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일단 소개하는 거를 또 컨텐츠로 다룰 예정이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에서 쓸 수 있는 성인 영어 학습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학습 자료나 어떤 학습법 같은 것도 같이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실제 초등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리고 교대생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임용고시에서 초등 영어 수업 실연이나 초등 영어 수업 지도안 쓰기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까지 다루면서 종합 영어 학습 컨텐츠로 한번 키워볼 생각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테스트 영상 뒤에 붙일 영상은요. 제가 청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교대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초등 영어 수업의 아주 설계라고 해야 되겠죠? 수업 설계 방법에 대해서 수업의 아주 기초적인 방법, 설계 방법과 어떤 활동들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의한 온라인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붙여보려고 해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초등이 아니라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실 20분 정도로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보이기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좀 전문적인 초등 영어 강사를 한번 난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어과 수업 설계의 이론과 실제 특강을 맡은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 안수현입니다. 먼저 특강을 진행하기 전에 이 특강은 교육 실습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내용을 구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영어 수업이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내는 실습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 없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을지, 요즘에는 워낙 어릴 때부터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깊이 교과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사실 영어는 초등에서 그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남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관심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커리어, 전문성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강의에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사례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차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영어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PPP 모형에 대해 가지고 먼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부설초등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면서 어, 되게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있어요. 실습생들한테. 그걸 세 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어민 교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다음은 T를 어떻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들이 영어 수준 차이가 크면 클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되는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의 단계별 활동을 실제로 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과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제가 구성해서 했는지 그걸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영어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PPP 모형에 대해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영어는 이제 Introduction, Development, Consolidation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려운 것 아니고요. 이거는 Introduction은 도입, 그리고 Development는 전개, Consolidation은 정리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수업은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죠. 근데 이 도입은 영어 수업에서는 주로 이제 인사는 그리팅과 동기유발의 개념을 가진 웜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웜업은 주로 전차시를 상기하는 리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전개 부분인 디벨로먼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프레젠테이션과 프랙틱스와 프로덕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첫 번째가 전부 다 PPP라고 첫 글자가 P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PPP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프레젠테이션은 목표 표현, 우리가 영어니까 배우고자 하는 목표 표현이 있겠죠. 그걸 제시하는 것. 그리고 프랙티스는 제시했으면 것을 연습하는 단계. 그다음 프로덕션은 이제 연습이 충분했으면 그걸 이제 써보는 경험을 하는 프로덕션의 단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목표 표현을 소개를 하시고 프랙티스 단계에서 목표 표현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그걸 드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목표 표현을 활용한 의사소통 활용 및 적용 활동을 실시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원래는 이제 의사소통의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데 포인트가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교과서를 보거나 하면 이제 그걸 적용해서 막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게임 활동을 렛츠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게임 활동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PP 세 가지 글자의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PPP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콘솔리데이션 단계가 있는데요. 정리 단계에서는 그냥 정리하는 거를 랩업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수업을 설계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런 게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이제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주 하셨던 질문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어민 교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어민 교사랑 협력을 하고 그렇게 수업을 만들 때 수업의 활동의 주체는 꼭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끔씩 너무 원어민에게 의지를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영어 선생님들이 활동을 다 만들어 오라고 한다든지 수업 설계 자체를 원어민에게 맡긴다든지 그런 건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원어민 보조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도 계획과 구성의 주체가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어민 쓰는 이유는 그 정확한 발음 때문인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예시로 들려주거나 할 때. 그다음 세 번째는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하다 보면 당연히 원어민 보조교사가 이제 조금 더 활동을 중심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딱 뒤에서 빠져서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애들을 살피고 상황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특히 뭔가 이제 활동 3 같이 뭔가 어려운 규칙, 활동이 좀 복잡하다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원어민 교사가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버디 랭귀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좀 지도교사가 직접 설명과 안내를 진행하는 게 좋다. TEU와 우리나라 말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원어민 교사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되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둘 다 항상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죠. 그래서 활동별로 이렇게 주부를 나누어서 메인과 서브를 나누어서 진행하시는 거를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리팅 같이 간단한 거는 둘 다 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듯이 어떤 원어민 리뷰 같은 데서는 간단하게 리뷰로 처음에 도입한 단계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조금 그 좋은 발음으로 주되게 진행을 하고 지도교사는 거기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같이 뭔가 활동을 처음으로 제시한 단계에서는 지도교사가 주가 돼서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에 어떤 영어 발화를 들려줄 때는 원어민 교사가 부조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